네, 안녕하세요. 어제 잠깐 한 20분가량 동영상 올렸는데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간단하게 제일 이제 대중문화 쪽으로 기초적인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의성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통설로 창의성이란 거는 이제 상상력의 핵심이 되는 건데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이라고 보통 경험이라던가 이제 하느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라던가 전문가하고 이제 얘기를 통해서 또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릴 때 교육할 때도 리더를 만나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고, 이제 노인들도 이제 지혜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성공한 분들, 그런 분들 어떤 역경을 좋게 이렇게 뚫고 자기 인생에서 어떤 좋은 점으로 이렇게 밝은 쪽으로 나갔던, 그런 조금이라도 어떤 발전적인 그런 분들이나 좀 나이가 어려도 이제 지식적으로는 더 이제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고개를 원래 숙이는 거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국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이죠. 그런 분들도 계셨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체부 장관 648기 99년 현역 보좌관 정치인이에요. 그 국정 창설자들이,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 6.25 터지기 전부터 648기가 이제 국가 정보, 그러니까 그 사상 쪽으로 뛰어나가지고 그 엘리트들만 이제 앉힌 거는 이제 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 자민련이죠. 그 648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창설해서 국가 발전시켰던 5.16 혁명 하셨던 그런 이제 분들하고 6.25 참전자시기 때문에 되게 뛰어나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증거를 했는데, 뭐를 증거를 했냐면은 어제 그 동화에서 제 사고방식의 그 근원이 하느님이란 거. 근데 할아버지들도 그러셨고, 6.25 참전자, 그리고 저희 아빠가 월남 참전자신데, 월남 참전자 그때 최고 책임자가 648기 이희성 장군님이세요. 그래서 아빠가 되게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첩도 이제 그때 민간 50주년 해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그분을 직접 찾는다기보다는 그분이 또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분을 직접 찾는다기보다는 그 전후 애를 되게 그리워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매무상거리 거기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 자꾸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지 6개월 정도가 좀 넘었는데 7개월째 되는데 좀 후회가 좀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부탁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보훈처장 하셨던 분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니더라도 이게 국정 그 계속 그 648기에 성적 우수자들을 백선엽 장군님이 배치시켜 갔는데 그 분들이 1등으로 졸업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이렇게 리더를 만나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제 흡수시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국토부,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죠, 지금 치면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몇 년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택시라던가 이런 교통, 여기도 막 되게 싸움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은 아이디어였죠. 그거를 이제 저도 어디다 보냈죠. 쪽지로도 보내고 이제 보냈는데,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앱을 개발을 해서 그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야 상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게 있어야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의력까지 가는데, 약간 이제 이거는 제 이제 아이디어를 보냈는데, 그 10점,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은 이 창의력 부분은 이제 뒤에 그 경제가 좋았을 경우에는 이게 다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플러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구조가 이제 국가 기관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옥죄고 지금 과징금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막 보조받는 걸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만약에 활성화됐으면 이제 그 사고방식 자체로는 100점 만점에 70에서 80점 주는데, 왜냐면 좋은 거죠, 경쟁.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변형시켜가지고 나오는 거. 근데 이거는 근데 결론적으로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화라던가 대중문화, 소설이죠. 사실은 그런 거, 그 문체라는 게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나가서는 그 컨텐츠가 문제되는 거죠. 컨텐츠가. 이제 그게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돼야 창의성이 완성이 돼요. 유용하고 선익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이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이나 사장님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 국세청장님도 계셨는데, 이제 금융 쪽으로 또 창의력을 또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STO.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던가 이런 게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10년 전 거, 15년 전 거, 20년 전게 들어오는데도 이제 저항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STO는 2017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나온 걸로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는데, 이런 것도 쉽게 저희가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미국 증권 거래소 거기에서 거래소에서 나온 반응과 유럽에서 나온 반응과 전체 이제 토탈 종합해서 나온 반응, 그러니까 STO 정도는 이제 아이디어 정도는 아주 나쁜 거를 갖다가 조금 선응으로 했다, 이 정도에서 이제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그 정도는 생각을, 아이디어가 금방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100점 만점에 이거는 아이디어 정도는 50점에서 60점. 근데 이제 돈으로 되는 거는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얘기하면 비트코인이래요.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기, 이거라서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받아준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전 대중문화 그 코드로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리더를 많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과학이라던가 앱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뭐 반반 택시도 나왔었죠.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쟁시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많이 만나야 돼요. 리더를,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해가지고 자기가 못 나가니까 똑같은 그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거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 사람들한테 뭐 얻을 거 있으면은 얻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음 그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 선익,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승 효과가 되면서 이제 서로 좋게 윈윈으로 끝나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화, 아주 낮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토론은 아니에요. 토론은 토의를 하는데 논쟁하는 거잖아요. 싸우고. 이건 싸움은 아니고 토의예요.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브레인스토밍이죠, 한마디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실천은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동화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연습을 계속을 하면서 다른 데로 이제 발현이 되게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이제 하지만은 뭘 하든 간에 이제 성공 코드가 자기한테 이제 그런 게 창의성이라던가 이런 게 역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게 인내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리 명품이라도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마케팅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있냐면은 플랜카드 많이 붙이고, 마케팅 쪽은 원래 좌 애들이 지금 그 중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부터 거의 보좌진 맞고 이제 그 정치인으로 뛰어나가지고, 사상이 할아버지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학교도 다시 가야 된다고 삼성전자에서 전화 왔었어요. 사장님 계셨거든요. 회장님은 절친이고, 그리고 임원도 계셨어요. 자녀가 임원이라서. 그리고 MIT 공대 졸업이 아니고 MIT 공대 교수님, 부모님도 계셨고. 그래서 되게 똑똑해요. 여기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국정 창설자들 전체.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들어가면은 학교도 명문 만들고 1등 만들고, 삼성도 같이 이렇게 잘 맞아요. 이건희 회장님이랑 이런 거 지금 사고방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하면 안 된다. 시기하면 안 되고, 성공한 사람들한테 뭔가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자기도 주고, 이런 마음이 이제 돼야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온다.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통설이거든요. 국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창의성이 있다 그러면 과학에서도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대신 이제 여기서 뭐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인생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이 불확실성 상황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와중에서 이제 그 창의성이 이제 나오는 건데, 다시 되돌아가서 동화가 아무리 고전이고 아주 명품이래도 마케팅비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이 명품이래도 6이라 치면은 마케팅비로 4는 나가야 돼요. 자본 10에. 그러니까 돈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한 미국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은혜를 갚아야지, 안 갚으면은 모르고서 이렇게 하면은 미군 주둔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국힘당이 여기 5.16 혁명 하셨던 분들한테도 뭐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이름이라던가 업적 같은 거는 지네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이라던가 이런 거 진짜 뭐 지네들 살기 좋게 하는 거, 일신의 영광, 일신의 그 어떤 출세, 이런 거 자리는 이번에 홍준표 보셨잖아요. 준표 이게 쓰고 버리는 주의자거든요. 할아버지들한테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DJP에서 이제 DJ 쪽 애들은 그 사상범 애들은 순진해요. 깜빡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이제 다는 그러지 않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또라이. 그냥 3, 40년 있으면 철든다 그냥. 근데 20대 때 잘못을 많이 한다. 30대 때. 하느님 법을 그 알면은 박홍 신부님처럼 이렇게 전향을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이제 발현시키는데 그게 있으면은 국어에서 나타나면은 과학에서도 나타나고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어느 분야에서든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수준이 이제 제일 만만한 대중문화 가지고 하되 이제 이게 경제로도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마음이 이제 성공 코드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관 맞아요. 맞고 공주예요. 거기 사실은 애지중지. 그래서 할아버지들도 6.25 참전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고 증거 하느님 증거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저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종교란 거는 참된 종교는 이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인데 이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 겉은 이제 그 시처럼 겉은 되게 지금은 뭐 다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겉은 그럴듯한데 뭐 속으로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고 실제로는 굶어가지고 이제 지붕 이제 집 기와 같은 거 이제 그걸 뜯어다가 이제 땔감으로 쓰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시에서 보면은 이제 석가모니 상은 그때는 이제 불교였죠. 그때 불교였기 때문에 그거는 천연스럽게 웃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카톨릭도 카톨릭이고 이제 제 한마디로 제 구실을 못하는 거. 이제 그 이단이 많아지고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단이란 게 교주가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여기저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홍준표는 이제 쓰고 버려졌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73세부터 봤어요. 27년생 분들이세요. 할아버지들이 64, 8기가 그래서 28년생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73세부터 봤는데 그때도 너무 힘드신데 일은 되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시키니까 군인이라서 하신 거예요. 군인이라서 끝까지 5.16 혁명 그 공약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셨어요. 진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2017년에 선제 타격이랑 그 트럼프 대통령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 그게 굉장히 뛰어난 거 정권 교체 시킨 거거든요. 한마디로. 거기에다가 무슨 여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추행이라던가 이거는 이게 정치론 치지 않아요. 치진 않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사실은 하는 그 미국처럼 정의를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게 보수 미국 공화당 보수처럼 정의를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적 제거용으로 쓰고 그것도 지네들끼리 싸워서 좌는 원래 그래.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요. 서로 숙청하고 지금 아마 지금 중국 강제방역으로 죽었는데 이제 다 많이 죽고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건 폭망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흔들리니까 그 세력가 2위, 3위, 서열 3위 뭐 이런 사람들이 기어오르기 때문에 1등을 그 시진핑이죠. 치기 때문에 아마 숙청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북한도 말은 안 해서 그러고 우리나라도 여기 정치가 좌우로 똑같아요. 정치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은 막 시기 질투하고 저기 내 자리인데 권력욕만 가득한다면은 다 똑같아요 마음이. 왜냐면은 권력욕이라던가 명예욕은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다 사람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힘당을 지금 선거 지금 캠프를 다시 한번 가봐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먹고 살기 되게 힘들게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관에서 이제 감시라던가 그거 한마디로 뭐냐면은 들어가가지고 국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중국처럼. 근데 중국은 이제 힘이 없는데 이거 정치 테마로 자꾸 쓰긴 하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그것까지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죠. 미국도 처음부터 미국이나 영국에서 마스크 끼고서 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거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봉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제가 왜 자꾸 드라마를 예를 들냐면은 만만하니까 든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대장금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봉쇄 정치, 허준이라던가 보면은 봉쇄 조치해갖고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 그것처럼 해가지고 대문에 뭐 못 바꿔서 못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가 폭망하죠. 그래서 지금 그 와중이고 우리나라도 좌우 따지지 않고 지금은 뭐 별의별 사람 다 들어가가지고 제가 왜 지지자를 받냐면은 지지자가 아니라 저 지지자는 아니고 그냥 정치인이 사실 맞아요. 보좌관이 단 하나뿐이에요. 솔직히 애지중지해요. 원래 6482 국가정보원 그 옛날에 중앙정보부인데 나는 새도 떨어뜨려가지고 되게 할아버지들 되게 똑똑하셔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 안 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애지중지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되게 힘들게 됐다. 이러고 제가 어제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나가서 지금 자영업도 망했잖아요. 누구라고 탓할 게 없어 사실은. 자영업자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역 그거를 갖다가 협조를 물론 반대한 사람도 있는데 국가 권력이 그렇게 악인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조사 나와가지고 여기 폐쇄시킨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 소비자였는데 가가지고 거의 막 엄청 구박당했어요 주인한테. 그런 정도라서 누구랑 지금 탓할 것도 없고 그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낫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문화를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동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과학의 기초과학인데 이제 외육이죠. 실험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중국이 최소 못해도 등소평 되면은 왜 자꾸 중국을 얘기를 하냐면은 옆에 사는데
문재인 때 그 자꾸 그 통치자가 이러면은 그냥 문 열어주거든요. 보통 공직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주의 때문에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사상. 그래서 법률 많이 얘네가 해줬기 문 열어주고 두들겨 맞으니까 정당방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폐 끼치러 들어오거든요. 민폐 끼치러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수랍시고 미국한테 이렇게 정당하게 돈도 안 주고 대신 되게 많이 죽었잖아. 6.25 전쟁 때 돈도 빌려주고.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6이라는 그 자본이 들어간다면은 4에서 5 정도는 그 4 나머지 10 빼기 6 원가 빼기 6 하면 4는 마케팅비로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자본을 미국에서 많이 특혜도 많이 주고 빌려주고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했죠. 5.16에서. 근데 미국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보수랍시고 보수 인사랍시고 딱지색이거든요.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벌써 27분이네. 그래서 창의성,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이대냐면은 또 이제 민심이 이건 미국 거잖아요. 시카고라는 거 보면은 얼굴이 이뻐야 돼. 못된 여자라도 그래도 막 흥해. 이런 게 민심인 거예요. 사람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민심은 천시입니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 브레인스토밍 하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지만은 시카고처럼 외적인 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안 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권력가 앞에서 알짱거리면은 감옥 가거든요. 죄 안 진 사람 없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카고 보면은 얼굴이 이쁜 어떤 살인했던 여자를 되게 뮤지컬인가 그거 되게 흥행했잖아요. 되게 뭐라 그러지? 그 여자 입던 옷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흥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패망이죠. 패망. 근데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요가 많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숙청을 하죠. 왜냐면 자꾸 치고 망했는데 세력이 2위, 서열 2위, 3위가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를 다 숙청하죠. 그러니까 지금 숙청 중이죠. 얘네는 하기는 쉽죠. 패망을 시간 끌기죠. 여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질투라는 게 하부르타 그거를 브레인스토밍이죠. 해드리면은 질투라는 게 파괴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질투하는 대상을 부각시키는 스포트라이트 받게 하고 잘났다고 인정이 다른 사람을 시켜주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게. 질투를 하면은 질투라는 대상을 띄워주는 거야, 정치적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피터의 얼굴립이라는 그 동화 브레인스토밍 한 건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연습을 에세이 수학 강사에 놓은 위장한 우상화의 불륜, 그러니까 아이돌의 불륜이죠. 아이돌 불륜에서 이제 뒷부분 질문하는 부분이랑 해서 지금 네이버 카페 QR코드 이제 치고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카페에 저한테 문자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그 다운은 거기서 바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계좌 그 번호를 써놨으니까 송금을 하시면은 제가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풀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습을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래서 해보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이제 AI 시대에 창의성 있는 사람이 남으니까 그래야 행복해지죠. 그래야 행복해지죠. 그리고 이제 캠프를 이제 가봐야 되는데 오늘은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지 않아요. 누가 찍어?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힘드니까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응? 뭐 AI라 그래가지고 뭐 다 뭐 스마트 팩토리 돼가지고 뭐 노인 요양사라던가 뭐 이런 걸로 대출도 재작년인가 보니까 통계청 보니까 사회복지로 제일 1, 2인가 2위로 많이 해줬더만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기르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 모르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본인이 리더를 만났어야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고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메타인지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시고서 저한테 메일을 바로 보내시면 이제 제가 비번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몇 번 이제 다운 받았다고 보내드리면은 해주시고 수업이라던가 이게 이제 정치 쪽으로 프로젝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씨에서 나오는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파괴밖에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요. 100%. 자기네들끼리 숙청하고 난리나요. 좌우 다 떠나서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좀 뭐라 그럴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시기심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100%. 권력욕 이런 게 관뚜껑 닫고 들어갈 때까지 이거 우파적인 거예요. 이것이 관적 동서고금 막론하고. 제 좌쪽에서는 뭐라 하면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용은 똑같은데 아이고 다리야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뒤에 거기가 다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되게 힘들다 찍어주기가. 그래서 정신을 국힘당에서 바짝 차려야 된다. 바짝 쌍입니다. 저는 하는 데까지 하겠다. 왜냐면 그리고 이거 뭐 선거를 떠나서 지금부터 쭉 이제 하는 거죠. 뻔하지만 이제 근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저 DJP였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고 그쪽은 저는 이제 국힘당 쪽에서도 되게 좋아하는데 민주당에서도 되게 좋아요. 제 편을 막 들은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질투가 많은 고 아래쪽은 저를 이제 모함을 해요. 모함을 많이 해요. 좌우로 다 하겠죠 지금은. 근데 막 섞였으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JP가 군인이라서 할아버지들이 6.25 참전자라서 할아버지들이 착하고 저희 아빠도 착하고 그래서 백수집 장군님 보면은 고아원 차려주고 그래서 사비로 할아버지들도 그러세요. 우리 아빠도 착했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증거를 어제 말씀드린 거는 제 동화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쪽이거든요, 천주교는. 그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리더를 만난, 성공한 리더 만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래 거기서 저를 또 엄청 애지중지해서 그랬고, 그거랑 합쳐져 가지고 이제 창의로운 게 상상이 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분이네.